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고려시대의 사회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한 통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그, 192페이지 표 보세요. 예. 자, 어, 내용을 보면요. 자, 고려시대의 국민의 거의 대부분 농민이었는데 이들 농민의 생활은 대체로 가난했다. 그것은 토지가 척박해요. 생산이 적을 뿐 아니라 농민에는 국가 수치가 가중했기 때문이다. 근데 제 이름 구조를 딱 읽어보면 좀 그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고대나 중세나 근세나 조선이나 뭐 우리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 일반 평민들의 삶은 그 뭐냐 좋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거죠. 어렵게 살았다는 부분은 건너뛸게요. 그래서 뭐 이거는 쭉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기출 관련된 내용들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보면 자, 고려는 화폐를 만들어 유통에 편리를 도모했다. 그래서 고려의 화폐와 관련된 내용은 기출 문제 두세 번 나왔죠.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려의 화폐는 물품 화폐와 금속 화폐 두 가지가 있는데 물품 화폐는 배와 살이고 살에 비해서 배가 운반하기 쉽고 그다음 가치의 안정성이 높음으로 점차 쓰이게 됐다. 자, 요때 패라는 것은 그 삼배를 얘기해요. 삼배. 고려시대 때는. 그래서 있고 조선 전기 때도 물품화폐로서 이제 그 배를 사용했는데 요때는 삼배가 아니라 이제는 면포죠. 면포. 그래서 삼배나 면포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사용했다. 근데 이제 요때 그 화폐로 사용했던 그 삼배나 면포는 좀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질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추포라고 하거든요. 추포. 주로 이제 뭐냐 속옷수 사용하는 그 것을 이용해 갖고 화폐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전반적으로 이 추포들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가 널리 보급하려고 했지만 실제 보급이 안 됐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나왔지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금속화폐로서 996년에 처음으로 이제 철전이 주류됐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권원중고죠. 성종 때. 자,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주존의 화폐론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철전이었던 거야, 철전. 보통 이 동전으로 만들죠. 은이나 동으로 만드는데 여기는 철전을 만들었다. 철전은 시계성이 없죠. 예, 그래가지고 철전 같은 경우에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고 깔린 게 철이잖아요. 그래서 이 철전으로 만든 화폐가 그렇게 없어요. 전국시대 때도 가끔씩 보이지만 대부분 동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특이하게 이제 권은중구는 철조를 만드는데요. 물론 이제 권은중구 자체가 다 철조로 만든 건 아니에요. 80%는 철조로 만들었고 한 20% 정도는 동조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권원중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서 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송나라 연호죠. 네, 그래서 성종 때는 이제 그 당시 송나라하고 사대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송나라 연호를 따가지고 뭐냐면 어, 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성종 때 권원중을 만드냐? 이건 이제 뭐냐면 법적 화폐를 유통시켜 경제를 통합하고 국가 재정을 보강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고려시대 때 경제가 이렇게 그렇게 성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의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이게 화폐를 발행해서 이렇게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던 것도 일종의 국가 재정 안정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가가 이제 뭐냐면 경기를 통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활발히 유통되지 못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가 결국에는 폐지되죠. 목종 때 들어서. 이건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1102년에는 해동통보를 이제 주종하게 되죠. 이게 숙종 때죠. 자, 숙종 때는 의천의 어떤 동전 유통 건의를 받아들여갖고 해동통보 같은 여러 이제 뭐냐면 그 화폐를 발행하는데 이때 해동통보 외에도 뭐 동국통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만통보 이런 것들을 발행해요. 뭐 해동이니 동국이니 사만이니 그런 말은 다 우리나라 지칭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자 그래서 유천의 동전 유통 건의를 받아서 숙종 때
이걸 발행했다. 이거 예전에 23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다음에 또 숙종 때는 뭘 또 발행했냐면 은병을 발행했어요. 은병. 이것도 이제 의천의 주장에 따라서 이제 발행을 한 건데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보떴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이 벌어졌다 해서 할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숙종은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여러 화폐를 만드는데 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뭘 설치했냐면 주전도감을 설치했어요. 음.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뭐냐면 화폐를 만들기 위한 임시 기구라는 뜻이죠. 예.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숙종의 그 화폐 발행은 또 어떤 이단으로 보셔야 되냐면 신법이단으로 보셔야 된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숙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왕권 강화를 위한 신법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단으로 화폐 유통을 통해서 재정 수입을 보충하고 상업을 진흥시켜서 상세를 징수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이제 뭐 해동통고나 동국통고나 그 삼한통고는 그좀 발행하다가 이제 그 널리 유통되지 못해요. 주로 이제 개경 같은 그 주요 도시들만 이제 유통되는데 은하 같은 은병은 유통이 활발히 되죠. 예. 그래갖고 이거는 고액 화폐이기 때문에 좀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고위 관리들이 뇌물용으로 이제 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충 중심으로 이런 것들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은병이 발급된 후에도 이와 비슷한 충렬할 때 세은이 이제 있거나 소음병 이런 것들이 이제 형태로 해서 고려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은하는 발급이 됐다, 발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원간석기 때는 보초가 유행되죠. 보초가 유입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고려에서는 원의 보초는 유입됐지만 이걸 뭐 국가 차원에서 뭐 강제로 통용시키지 않았어요. 원나라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 근데 이제 고려에서는 이런 보초의 편리성 때문에 그 뭐냐, 그러니까 통용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는 원의 보초가 강제로 통용되지 않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보초에 영향받아 조선시대 때 저하가 유통되죠. 이건 제대로 이제 유통이 안 되죠. 이건 나중에 조선시대 때 관련돼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제가 이거 펴놔야 되는데 안 펴놨네. 봅시다. 어, 후셈 내용을 보겠어요. 214페이지 볼게요. 214페이지. 그 시민한국사는 제가 숙종할 때 강도 갈 때 그때 또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후셈 내용은 관련된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 볼게요. 자, 법정화폐제는 성종 때부터 시행되었다. 고려 성종은 백성들에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송천왕 경제 통일을 이루려고 학권 제상을 권했다. 그래서 이제 학권 제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집 화폐를 사용할 걸 권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칙령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전이 널리 유통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 같은 경우에 이걸 통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랬는데 이 고려의 이제 화폐제도는 송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게 송나라는 동본이제 동전이었는데 성종 같은 경우에는 이 권원중구가 철전이었죠. 철전. 그래서 이제 있고 성종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법정화폐를 주조하고 유통시켰다.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기에 충분한 철전을 여러 차례 거쳐 주조하고 기일을 택하여 축하를 넣었다. 네, 이는 백성들에게 법정화폐에 대한 믿음을 주도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자, 상평창에서 법정화폐 태어날 미국을 이제 마련하고 철전의 실질적인
실리 장치를 말하는데, 자, 이거 일종의 오늘날 말하면 뭐 금태한 제도와 비슷한 제도죠. 그래서 태어날 미국을 말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철전 같은 경우에는 측량 값이긴 하지만 가치는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철전을 가지고 오면, 건원중국을 가져오면 상평창에서 이렇게 해서 미국을 이제 뭐냐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신뢰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달러 가지고 오면 달러에 걸맞는 그것을 연준에서 줬잖아요, 금을. 태연 제도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지폐의 어떤 신뢰성을 부여했는데, 이와 비슷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법정화폐를 이제 유통시켜 경제를 통합하고 국가 재정을 보강하는 의도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법정화폐 발행 의도가 나오죠. 자, 화폐 발행은 주관자인 국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돌아가고 있으며 또한 재정 지출을 화폐 형태로 하면 기금속이나 쌀, 호 등의 실질 가진 재화를 비축할 수 있다. 요거와 이제 교환함으로써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본 축적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철저를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한 지 1년 만인 성종 16년에 성종이 세상에 떠나면서 고려 초기의 법정화폐의 정책은 동력을 잃고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법정화폐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얘기하면 이게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 송나라는 이제 그 당시 중국을 중국의 왕조잖아요. 그래서 송나라를 이제 을 대변하는 어떤 하풍, 그러니까 중국 문화의 어떤 것을 이제 의미한다. 동정사 사용은. 그래서 송나라 같은 중국 왕조처럼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동전을 사용해서, 이게 동전은 여기는 아니지만 일단 화폐를 사용해서 뭔가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고 널리 상공을 진흥한다. 이런 게 일종의 모델이 중국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풍을 대변하는 것들인데, 하풍을 대변하는 건 육두분쇄이죠. 자, 근데 이제 성종이 이제 이은 목종은 좀 달랐어요. 자, 목종도 성종의 정책을 계승하려고 했죠. 예. 근데 내부 반발이 이제 뭐냐면 좀 많았죠. 왜냐하면 목종 때 이제 집권한 세력들은 육특분 세력들이 아니라 폐서 출신자들이었어요. 폐서 출신자들. 그러니까 이 폐서 출신자들 입장 볼 때는 요 성종의 이제 그런 그 철전 사용, 그러니까 법정 화폐 정책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풍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 뒤에는 육두분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도 반발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기존처럼 그냥 우리 이제 그 화폐 만들지 말고, 법정 화폐 만들지 말고 추포 같은 물품 화폐를 사용하자. 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해요. 자, 이게서 추포를 이제 뭐냐면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금지시켰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이제 이에 대한 반발로 해소 출신자들이 그 뭐냐면 이렇게 추포를 이제 뭐냐면 사용하도록 주장했고, 상인들과 백성들도 그걸 지지해줬죠. 그래서 이 추포 사용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그 옆에 있냐면 정치적으로 패서 출신들이 있었고, 이들은 이제 하풍이 아니라 뭐냐면 국풍,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풍습을 존중한 거야.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이런 추포를 사용했는데 우리도 이제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하여튼 국경이 불안전하고 자연재해가 잇따라지면서 후사 문제도 조정이 분열된 상황에서 목종은 신하들의 지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목종 5년에 화폐 교수를 통해서 전면적인 추포 사용 금지를 해서 한 발 물러섰다. 그래서 술을 파는 가게와 음식점 등에서 종전대로 화폐를 사용하되, 급박해 이제 상품 교환에서 간행돼. 간행은 이제 추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추포나 뭐 곡식 같은 걸 사용하자라고 이제 하는 식으로 후퇴의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이제 한원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대변하는 사람이죠.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국영정부에서는 사용했지만 계속 이제 그러는 목종 12년에 강종정부 목종이 폐위되면서 고려 초기에 이제 법정화폐는 막을 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성종 때 실시됐던 이제 권원중구는 최초의 법정화폐고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풍을 대변하는 거죠. 하풍. 그래서 육두분쇄과 연결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종에 이어서 목종도 성종의 정책을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이 당시 이제 폐서 출신자였던 한원경 같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추포나 곡식을 사용하자 예전처럼. 그래갖고 결국에는 목종 5년 때 한 발 물러서 그 당시 이제 수입하는 가게와 음식점은
종전대도 화폐 사용하고 그다음 상품 교환에서 간행에 따라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폐지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중정부 때 완전 폐지됐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종 때 화폐 정책 전원중고가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그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숙종 때도 이제 화폐 정책을 볼게요. 숙종의 화폐 정책도 예전에 한번 나왔죠. 자, 법정화폐제는 숙종 때 다시 실시했다. 여기에서 이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의천이에요. 의천. 의천은 그 당시 송나라에 그 유학을 갔었죠. 그래서 그 당시 송나라하고 이제 우리나라 고려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권한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몰래 갔어. 그래서 의찬이 거기 가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보고 드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송나라 보니까 동전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 당시 상업이 번성하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걸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의찬이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의찬이 그때 이제 뭐냐면 그 건의문에 그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화폐 유통을 통해서 얻는 이점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뭐 어떤 것도 있냐? 자, 건기들, 그러니까 문벌 귀족들이 유통 과정에서 민을 수탈하여 사적 부유 추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조세를 화폐로 수납함으로써 조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점. 세 번째는 녹봉도 일부 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녹봉에 의지했던 관료대 유통 경제상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시민한국사 읽을 때도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했어요. 예, 관련된 사료도 거기 있죠. 좀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 그 뭐냐면 의천의 건의를 받아서 숙종 때 숙종은 의천의 건의를 받아서 그걸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걸 주정감을 설치했는데 주정감은 주전도감을 얘기해요. 여기 간이라는 건 간리로 해석할 수 있고 간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건 간청으로 해석하죠. 문맥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동전을 주저에 유통시켰다. 숙종대 사용 동전에는 해동통보, 해동원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산환중보 등등이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 한두 개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제가 외우기 편한 건 요거 해동통보, 사만통보 뭐 이런 것들 통보자가 들어간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할구라고 부르는 은병도 유통시켰다. 요 관련 사료가 있는데 관련 사료 꼭 보세요. 자, 그래서 당시 왕권 강화를 이제 적극 모색하고 수중은 화폐를 유통시키며 늘어난 재정 수요를 보충했다. 그래서 왕권 강화, 재정 수요 보충, 산업진흥 이런 등등 해갖고 했다. 그래서 목적성하면 이제 세 가지 쓰시면 돼요. 예, 왕권 강화, 재정 수요 보충, 산업을 진흥시켜서 상세를 징수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숙종은 이거 외에도 재정 확보 정책을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했죠. 요 관련된 내용은 저 시민한국사 해서 얘기했으니까 숙종 때 그 강의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자, 숙종의 화폐 유통 정책을 뒤이은 예종 때 신하들의 반발로 약화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다른 책, 그 국표이나 그런 데 보면 숙종의 화폐 정책을 통해서 그 뭐냐면 그 이런 숙종이 이제 화폐를 이제 했잖아요. 보급했는데 예전에는 했지만 주로 이 개경 부분에 대도시 부분에만 보급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농촌이나 이런 지역은 보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은하의 유통을 보겠습니다. 자, 철전과 동전은 크게 유통되지 못했지만 은하는 상당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폭력이 다양하게 유통되었다. 그래서 이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널리 유통이 돼요. 일종의 화폐 대용으로서 이제 유통이 되고 요번에 요즘에 이제 달러의 가치가 이제 약해지니까 이게 뭐냐면 은이 널리 보급됐잖아요. 지금 은이 아니라 금값이 오르고 있죠. 1온수당 1온수당 3,000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자, 하여튼 이 은은 공식 화폐, 금속 화폐 공인되기 전부터 실물 화폐 역할을 할 정도 가치가 있었다. 은 자체가 이제 은이나 금은 그 자체가 이제 가치가 상당히 높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화폐 대용을 사용했던 거고, 자,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주주는 은병을 좋다 은하는 충분히 신용을 가지고 꾸준히 유통되었다. 자, 그래서 각종 매매, 뇌물, 보시, 물가의 포시 등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고려가 원나라 간섭하에 놓이면서 각종 공물의 명목으로 또는 원한신 및 친원세력에 대한 선물비,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 왕 쪽의 입원시, 그 당시 입원시라는 거는 이제
고조 왕족들이 원나라 들어가거든요. 자주. 그 비용 등으로 은이 대량으로 원으로 유출됐다. 그러니까 은 같은 거나 금은 세계 곳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화폐로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나라 들어갈 때 뭐냐 같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병으로는 소은병, 은전 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도 고려 말까지 지속되어 사용됐다. 세은을 표현된 침량화폐 은화도 그 당시 이제 화폐로서 꾸준히 유통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은화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상층 거래에서 활발히 유통됐고 지방과 일반민 사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래에서는 화폐를 사용했다. 왜냐면 대규모 그런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물품 화폐를 가지고 와서 추포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교환하면 추포의 양이 많을 거 아니야.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원가섭기 때는 이제 보초가 도입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보초, 교초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됐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사와 관련된 거니까 각자 보시고요. 하여튼 원간섭기 때 원의 지폐가 보초가 고려에 유입되었고 주로 이제 보초는 원의 지배층이 고려의 지배층에게 하사하거나 사원 중창, 불교 행사 기진, 군사의 필요에 의해서 대가 지불로 계기도 유입됐다. 그 유입된 보초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원에서는 보초만이 유일화폐로 통용시킨 것과 달리 고려에서는 원의 보초만은 강제로 통용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이게 보초 자체가 이제 뭐냐 들어오긴 했지만 원나라나 고려 정부가 뭐 강제로 유통시키고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보초의 편리성에 불구하고 은이나 포가 더 보편적으로 쓰였다. 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접회 같은 게 있는데 접회는 이제 고려 말기 때 그 뭐냐면 원나라의 보초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이제 그 접회 같은 것들 이제 종이화폐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양왕 4년에 저하를 이제 발행했다고 돼요. 이게 조선 초까지 계속 됐거든요. 자, 그럼 왜 저하를 발행했냐? 그 당시 고려에서 저하를 발행하는 데는 중국의 은구리 수요에 따른 고려의 은구리 유치 하나의 배경이 되었긴 했지만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네. 은하고 구리가 그 당시 이제 일종의 화폐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유출되니까 이런 식량화폐가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로서 저하가 이제 부각됐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민층 사이에 교환이 발달되면서 저가치의 화폐가 필요함으로써 하나의 배경이었다.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하고 이제 구리는 상대적으로 좀 비싸고 하니까 좀 더 그 밑에 있는 좀 저가 화폐 있죠. 그걸 이제 뭐냐 유통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잠깐 제가 이 공양사는 거의 이제 그 조선이 이제 막 건국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조선 초에 다시 시작된 시도되었다지만 이게 실제로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흐지부지했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자료샘에 보면 그 화폐 관련된 내용들 이제 있거든요. 관련된 사유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료 2번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사료예요. 그 이 왕 목정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말하기를 한원경의 이제 상설본이 이렇게 이제 뭐냐면 한원경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회사 출신이죠. 그래서 국풍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헌물화폐 추프를 비롯한 헌물화폐를 사용하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 사람을 의견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건흥중부는 이제 차나 술, 식, 미 등 점포들 교환 같이 점포를 사용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예전대로 추포를 사용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슈퍼 외에도 뭐 여러 이제 숙종 때 관련된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다 보세요. 예. 그래서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은 언젠가 또 나올 수가 있어. 이 부분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 또 밑에 이제 또 한 통을 더 오겠습니다. 자, 또한 농민 생활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마련했다. 성종 때는 태조 때부터 설치된 빈민 규제기는 흑창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주 부현에 의창을 뒀다. 한국 관련된 기능이죠. 한국은 뭐 춘대 춘합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요. 자, 홍련에는 이 빈민들 규제하게 규제했으며 또한 개경, 석영, 서경과 12목에
물가 조절 기관인 상평장을 설치해요. 곡식과 포의 가격을 내렸을 때 사들이고 가격이 오르면 싸게 내어 파는 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상평장이 그 당시 물가 조절 기관이었다는 거. 근데 이 상평장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외에도 조선에도 있었어요. 조선도 비슷한 역할을 하죠. 예. 그리고 이 상평장은 그 안에 물가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이제 곡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울청 역할도 동시에 조선시대 때 했다. 요거는 조선시대 관련돼서 할 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 밖의 고려에서는 빈민가 여행자의 구호를 이제 위해서 제의보가 많았고요. 마련됐고, 이 보는 이 기금이에요. 오늘은 펀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마련해서 그 이자 수익을 가지고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쓰이는 것을 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원래 보는 좋은 목적에서 만들어졌어요. 예, 공공적인 어떤 목적성 사업을 만들 때 보를 이용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 보가 좀 왜곡되죠. 그래서 고리대를 이제 이용하는데 이게 오늘날 사모펀드처럼 이렇게 이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경의 동서교육기관, 규도가 아니라 규율이죠. 네, 대비원을 설치되어 무위탁자와 치료의 부양을 담당했으며 또한 해민서를 둬서 그 빈민의 시약을 받게 됐다. 이렇게 있는데 대개 개경이나 뭐 한양이나 이게 이제 수도 같은 경우에는 왕이 살잖아요. 근데 왕이 사는 곳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원이나 뭐 그렇게 그 해비원, 해미서 이거는 이제 치료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왕이 사는 곳에 굶어 죽는 걸 방지하고 또 병들어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이나 구육기관들을 많이 뒀는데 자 이게 대비원이나 해민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원과 해민서 같은 경우에는 치료기관이죠. 이거는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불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불교는 고려 시대 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문화사 부분 나올 때 고려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려는 이제 그 불교가 현세 궁극적이고 호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왕실 귀족들, 그 일반 민중들도 이제 뭐냐면 믿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숭굴 정책은 이미 태조 때부터 실시됐는데 태조의 훈요 10조에도 나와 있어요. 1조에. 그래서 훈요 10조 관련된 내용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조 같은 경우에 개경에 10개의 사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는 대사찰 왕문사도 만들었고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등회하고 팔간회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했다. 연대의 팔관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호국 경쟁인 인왕교를 독서한 인왕도량을 설치되어 국가의 태양을 피웠는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또 고려 시대 때 특징은 또 뭐냐면 그 국가가 직접 이제 뭐냐면 그 승가제도를 실시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고려는 승려에게도 각오를 치러 이전에 이에 급제한 자에게 법궤를 줬는데 이건 중요한 승가였다. 승가는 크게 이제 종파에 따라서 성종성, 그다음 교정성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또 고려 같은 고승화역은 또 뭐냐 국사나 왕사제도를 해서 그다음에 신안면에서 국가와 왕실의 고문 역할을 담당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내용이 이제 청태종 성립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예. 자, 그 당시 이제 불교가 상당히 고려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불교는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 세력과 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각 교파들이 그다음 정치 세력과 연결돼서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치 세력을 통합하려면 당연히 불교를 통합할 필요했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강종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강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숙종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그 불교를 통합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예,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강종부터 볼게요. 요 앞부분은 이제 각자 보시고, 자, 그 당시 이제 불교계 분열은 단순히 교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상의 분열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통합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시도를 했던 사람이 강종이죠. 강종. 그래서 이 강종은 북조 이대로 호족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강종은 정치세력 분열을 해결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불교계 정비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요 통합의 노력의 주체는 강종이고요. 그래서 강종은 이제 세 번에 거쳐서 통합을 하려고 했죠. 하나가 뭐냐면 교종도 그 당시 분열돼 있었죠. 그래서 교종 통합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중요했던 인물이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균여죠. 균여. 그래서 균여의 북악파 하엄종하고 하엄종을 중심으로 통시 통일하려고 했다. 그 당시에 이제 하원종은 북악파하고 남악파로 분열돼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하원종 내에 남악파가 있고 북악파가 있는데 북악파 쪽이 균열해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분열 북악 하원파는 그 당시 어떻게 통합하려고 했냐면 하원경만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하원경을 되게 중요시했고 하원경은 좀 약간 이제 하원종 외에도 여러 종파들 이론을 같이 이제 통합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론적으로 성상융회를 강조했죠. 그래서 성상융회는 뭐냐? 성자는 이제 뭐냐면 하음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은 법상종을 얘기해. 그래서 하음종과 법상종이 같이 융해야 한다. 같이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이제 제시했고, 그래서 이제 하음학의 한계를 좀 보완하려고 했다는 거. 예,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성상융해, 요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도종을 통합했으면 또 그 당시도 선종이 또 분할되었었죠. 그래서 선종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의 호족세력과 연결된 각기 독립된 교단을 형성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분파성을 보이고 있는데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법안종을 수입했어요. 법안종 중국에서 그래서 법안종을 수입해서 지방의 이제 선문들 부산 선문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냐면 정리를 했다. 그래서 해거 같은 사람을 뭐냐면 선종 교단에 연입했어. 통합 선종 교단에. 그래서 법안종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자 교종 통합 있고 이제 선종 통합 있으면 교손 통합을 내겠죠. 그래서 이제 교손 통합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청태학을 이제 강조했죠. 이 청태학이라는 것은 수唐시대 때 조선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중국화된 불교죠. 이게서 이제 고구려 초기 때도 이제 뭐냐면 청태학이 도입됐는데 자 하여튼 청태학이 강조됐다. 청태학은 그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는 그 논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법안종으로 보완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3단계 거쳐서 교종통합, 분열됐었고, 선종통합, 그다음에 교선통합.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분열을 통해서 하원경을 강조해서 성상융합을 통해서 교종을 통했고, 선종 같은 경우에는 법안종을 수행해서 지방 선분들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교선통합을 깨기 위해서 청탁을 중시했다는 거. 자, 이 3단계를 거쳐서 꼭 불교 교단을 통합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종과 선종 내부의 분열을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 각각 통합된 뒤 앞에 얘기했죠. 다시 교선의 대립을 극복하면서 전체 불교계 통합을 깨했던 것이다. 자, 먼저 이제 교종의 경우에는 하엄종의 북악파의 균열을 후원하여 통합을 이룬 한편, 선종은 당시에 이제 중국의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흡수하려는 사상에서 범안종을 이제 수입해갖고 이제 이들 중심으로 각 지방의 선문들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법안종과 더불어 청태학을 융성시키면서 조선 대립을 극복했다. 참고로 이 청태학은 그 교리적 측면에서 받아들인 거지 교단적 측면에서 이제 교단이 성립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단계 이제 교정의 이제 그 강종 중심의 어떤 통합 운동을 했지만 실제로 잘 안 됐죠. 강종 주군에 흐지부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시민한국사 부분에서 또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323페이지 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교학불교의 발전 보겠습니다. 자, 신라하대의 선종이 널리 유행하면서 교종의 영향이 크게 위축되었다. 참고로 이제 선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교단이죠. 이거는 선종 있죠. 뭐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다음 중국에도 있어요. 네, 불교한 교파인데 교종은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네요. 이 교종이란 말은. 그러니까 선종에 대비해서 교종이라 불려요. 그 여러 교파도 있죠. 하엄종이나 법상종이나 법성종이나 다 이걸 총칭해서 얘기한 교정인 거지. 이런 용어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식대로 해석되었고 이제 선종에 반대해서 교리를 강조하는 여러 종파들 그냥 묶어가지고 통칭해서 교종이라 부른 거예요. 예. 자, 이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당시 하엄종은 남학파와 북학파로 나눠졌죠. 그래서 강종은 국정 주도를 강화하면서 군여를 발탁해서 하엄 교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군여는 통일신라 이래 하엄학의 주류가 된 위상의 이론을 바탕으로 위상은 하엄종 우리나라 그 하엄종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해동 어 그 하엄종을 세운 사람이고요. 자 이론을 바탕으로 당의 지형과 법정의 저수를 주속하여 강의했다. 자, 그래서 근요의 노력으로 하엄학의 수정이 한탕에 높아졌고 근요의 이론은 승가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이론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그 이론 하나는 우리 모르잖아. 저도 모르고. 근데 굳이 그 이론이 뭐 어떻게 됐니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은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냥 간단하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숙지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단 성가의 신유와 하음종은 교학불교를 대표하면서 불교군의 그 위상을 회복했다. 참고로 그 당시 이제 그 하음종 같은 경우에는 왕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왜냐면 이 하음학이 예전에 의상에 이제 관련된 내용 할 때 전제 왕권을 합리화시킨 요소가 있죠. 그 일찍다 다지길 그래서 다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 성기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때 하나 통합될 수 있는 일은 누구냐면 왕이죠. 예, 그래서 전제 왕권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정통조는 이제 뭐냐면 하엄종은 왕실 불교수 뭐냐면 자리매김했고요. 왕실 지원을 많이 받았고 이와 반대로 이제 같은 교종 계열에서도 그 반대 있는 그 귀족들은 주로 법상종을 지휘했어요. 법상종. 네. 그래서 이제 고려 초기 때는 이제 선종이 있긴 있는데 선종은 이제 나중에 이제 호족들이 귀족화되면서 이제 버리게 되고 이 선종 그 호족들이 이제 법상종 그러니까 귀족화된 그 호족이 귀족화되면서 법상종을 주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하음종하고 이 법상종이 대립하는 형상이었어요. 예. 자, 일단 이렇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실 하엄종의 간시를 포함해서 원찬이나 진전사원은 하엄종 사찰을 지정하고요. 원찬은 이제 그 왕실이나 어떤 귀족 가문들이 후원하는 사찰을 얘기해요. 그래서 왕자들을 하엄종에 출가시키고 문벌 자체가 하엄종을 그 뭐야? 그러니까 왕자들을 하음조에 출가시키자 문벌 자제가 하음조에 출가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왕자들 영향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뭐냐면 왕실 사찰에 이렇게 꼽아주고 주지도 꼽아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귀족 문벌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귀족 가문들도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을 꼭 뭐냐면 자신이 이제 그 가문의 원찰의 주지로 이렇게 이제 내보내요. 출가시키죠. 예.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건 뒤에 얘기지만 의천도 그죠. 의천도 왕자 출신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숙종과 딱 짝짝꿍 해가지고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고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요 밑에 있네요. 자, 문종의 넷째 아들로 하움종에 출간 의처는 군여에 의해서 고려 하움학을 발전을 이끌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그는 의상과 원효를 고려 하움종의 중주로 강조했고, 또한 교학과 실천을 하겠다는 교감 검수를 주장하면서 청태종을 창립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 볼게요. 예, 그 밑에 내용은 뭐 시험 문제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뒤에 이제
고조 후기 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부터는 고조 후기 때 아니 의천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읽어볼게요. 요거는 예, 요거는 의천 관련된 내용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선종에서 법안종 관련된 본격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법안종이 어떻게 이제 정리되는가 도입 관련된 내용인데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예,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통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계속 보면, 여기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요걸 좀 하다가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추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잠깐요. 이게, 자, 분녀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 이 사람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분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좀 추가 설명해야 되겠네. 자, 부녀가 이제 펼쳤던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현 회원 운동이 있어요. 시민한국사에도 뒤에 잠깐 언급되긴 했는데 자세히 안 돼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게 이제 불교 대중화 운동이에요. 약간 속 봐서 해야 되겠다. 불교 대중화 운동. 그래서 이제 그 보현 시범가도 있고 보현 시범가를 이제 뭐냐면 부르면서 항도 모임을 이제 주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반민과 호흡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가르침을 실천한 보살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불교 대중화 운동과 관련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종 때도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승려들 파견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강종 초창기 때니까 5대 식국시였죠. 그 강남에 5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5호의 유학생을 파견하죠. 그래서 지종 같은 사람을 파견하거나 그래서 이 사람은 청태종 성립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청태종 설립에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고려 청태종 설립에. 그 다음에 의통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의통.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 청태종의 일대 뭐냐면 교주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재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재간은 청태종의 인문 교과서였던 청태 사교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저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종, 그 다음에 을통, 그 다음에 재간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요거는 누가 관련돼 있다? 강조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강종사후에 이제 없어지고 이제 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두 가지 교파가 대입을 하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하엄종하고 법상종이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고 문벌 귀족에 의한 귀족 사회가 만개하는 고려 중기에는 보수적인 귀족 불교인 법상종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호족, 이 문벌 귀족들이 원래 예전에 호족이었잖아요. 호족들은 이제 뭐냐면 음, 원래 선종을 믿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문벌 귀족화 되면서 법상조 옮겨 탔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걸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강종의 한계 통합 운동의 한계를 읽지 않았네요. 요거 읽고 이제 그다음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강종 사후에 강종 때 개혁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제거됨으로써 청태종과 법안종의 하여 종파를 성립하지 못했고 이게 한계죠. 다만 그 의의를 보면 이런 융합사상 그러니까 아까 치면 이제 성상융회 같은 거 있죠. 자, 융합사상은 뒤에 의천이 청태종을 개청할 때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한계의 의 이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기족 불교인 법상종이 융성하여 하흥종과 양립하였고 따라서 성종은 제3대 상교단으로 이제 밀려나게 돼요. 자, 이때 하흥종은 고려 왕실이 이제 뭐냐면 주도했고 법상종은 그 당시 몽골 귀족의 최대 계파인 그 귀족인 인주이 씨와 각기 연결되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다. 자, 하흥종 측에서는 의천이 등장하면서 법상종을 융합하여 나가서
선종을 통합하려는 뭐냐면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의천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의총에 이제 불교 통합 관련돼서 한 두 번 나왔고요. 두세 번 나왔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의천에 이제 뭐냐면 관련된 화폐정책, 숙종의 화폐정책 관련돼서 한 번 정도 나왔어요. 그 예전에 이제 누가 또 연결돼서 나왔냐면 그 당시 이제 원효대사와 연결돼 갖고 이제 나왔거든요. 원효대사가 그 당시 의천의 어떤 모델이었어요. 롤 모델이라고 하죠. 예. 원효사상과 연결돼 가지고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삶이야. 의천은. 자, 의천의 불교 통합을 여기 이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정리하고 나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불교 통합을 이제 보면 먼저 이제 하원교단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군요의 항어막을 비판하면서 앞에 이제 군요회가 항어막을 이제 세웠다 했잖아요. 이걸 비판하면서 자, 그래서 뭐 교회에 치중하고 간이 없다.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비판했고 그래서 교감 검수를 통해서 왜냐면 하원교단을 정도하려고 했다. 음. 그래갖고 이때 이제 누구를 더 이제 강조했냐면 원효의 통합불교를 되게 강조했죠. 이 사람이 원효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감견수라는 것은 교우와 간을 같이 닦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후에 이제 하원교단을 통합할 때도 교감교수를 이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뒤에 있는 이제 교선 통합을 할 때도 교감 점수를 내세웠죠. 자, 첫 번째 단계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종 통합이야. 하원막을 통합했으면 교종을 통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내걸었던 게 성상경합이죠. 성은 이제 뭐냐면 하엄종, 상은 법상종이죠. 그래서 하엄종과 법상종 같이 겸해야 된다. 그래서 교리면에서 이제 법상종을 압도하려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교종 통합했으니까 선종도 통합해야 되겠죠. 교손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제 교간 범수를 내세요. 예. 그래서 교와 간을 같이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교감 검수를 통해서 선종이 너무 참선만 하고 뭐냐면 그 이론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판하면서 교감 검수를 내세웠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냐면 천태종을 이제 뭐냐면 개창하죠. 자, 천태종을 개청해서 이걸 선종을 포섭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 교종하고 선종을 통합하는 거예요. 우리 이때 교종은 이제 선종에 대비되는 이제 여러 종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종파였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태학에서 이제 예전에는 수입했는데 천태학 학문적인 측면.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종파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태종을 개창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청태종을 이제 개창하면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재간이 예전에 청태사교회를 이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재간이 위해서. 이 재간이 이제 만든 건데 이걸 이제 간행해 해인사에서. 일종의 천태사교회는 천태종의 입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간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천태사의 주요 사찰인 국청사에 설치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천태종 승가를 실시해. 자, 청태종 관련된 승가를 실시했다는 것은 뭐냐면 청태종이 정식 교단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청태종이라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이런 이제 여러 종파를 하나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죠. 네, 이거는 한계는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통합 과정 논의는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통합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의천은 우선 그녀의 항우망이 실천의 문제를 떠나 지나치게 간념화되었다고 비판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교에 치중하고 간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교는 교리와 관련된 거고 간은 참선 그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교와 간을 같이 탐구했다.
그래서 교리와 이런 참선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원교단을 정비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앞에서 원효의 통합불교적인 것을 그게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원효를 해동보살이라고 이제 이끌 만큼 상당히 중요시 여겼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렇게 했으면 또 법상종을 통합해 필요하겠죠. 그래갖고 내세웠던 게 성상경합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성상경합은 여기는 성원 앞에 여기는 뭐예요? 하음종, 상은 법상중이죠. 이걸 같이 겸해야 된다. 그래서 교리면에서 이제 법상중 앞다 이를 하음종에 끌어들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청태종 개창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의천은 교선통합에 관심을 가져서 강종사 후에 침체됐던 청태학을 부활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청태종을 개청하면서 이들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하려고 했다. 청태학은 고려 초기에 교선통합을 이용하는 바 있었는데 이것은 온갖 잡념을 정리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간주하는 직연을 중시하여 그 실천 방향에서 수행 방향에서 성종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법화경을 이제 존중을 했기 때문에 통일적인 지축 조파로서 왕권 후에 중앙집권적 기숙사의 적합한 이념책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간을 강조하면서 뭐냐면 나온 대로 이제 지견이죠. 예, 지견을 강조하면서 이제 뭐냐면 참선 같은 수행 방법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이제 법화경이라는 이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선종 이런 거는 교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의천의 이제 교선통합의 어떤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의천은 교선통합은 중국의 하원막에서 교선 일치에 위한 것이 아니라 교감 겸수에 위한 거다. 예. 교선 일치와 교감 겸수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쪽으로 저도.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채용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게 특징이 나오고요. 한계도 있죠. 한계를 보면 자, 의천의 교선통합은 교리적 측면에서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통합이었죠. 그래서 의천이 저 정치 권력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통합을 했다는 거, 그게 이제 한계죠. 그러다 보니까 의천 사후에는 그게 뭐야? 흐지부지바, 흐지부지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교단 통합에 그쳤고 법상정 의식한 정치 통합의 성격이 짙었다. 자, 그래서 의천의 죽자 청태종은 곡 쇠퇴하고 선종은 다시 독립하여 화엄종은 다시 군역파와 의천파로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문제점이 뭐냐면 지방사회 불교 헌신하고 한 개를 또 집어넣으면 기층사회 신화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어. 주로 위로부터 통합을 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기층사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정토 사상이거든. 정토 사상. 예. 이런 것들에 어떤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돼 갖고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의청 관련된 내용 324페이지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24페이지 내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의천 관련된 내용 중에 앞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건 뒤에 좀 얘기는 하겠지만 뭐가 또 있냐면 의천의 업적 중에 그 당시 이제 교장을 간행하는 내용이 있어요. 교장. 예. 이 교장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대장경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일단은 이제 문맥상 요거만 읽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황의 발전과 종파의 안정은 자기 종파의 주요 문호를 간행하고 역대 조사를 밝히면서 사상적인 정통을 세우는 노력을 이뤄졌다. 일천은 대장경의 이제 그 각종 주석인 교장을 이제 모았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관련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장인데 교장이라는 것은 대장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명 이게 속장경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대장경처럼 이게 부르는데 이건 일반 사람이 불렸던 명칭이고 원래는 교장이에요. 교장. 아,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떤 책은 뭐 그냥 속장경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이 사람은 대장경이 아니었다는 거. 그럼 교장은 뭐냐면 보통 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경, 율, 논 이렇게 세 개로 구성돼 있죠. 3장은. 그래서 경은 불교 경전을 얘기하고 율은 불교 교단의 어떤 그 법칙, 법규를 얘기하고요. 논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경과 율에 대한 주석서를 얘기하는데 교장은 경과 율과 논의 또 하나의 주석의 얘기야. 그래서 이걸 교장이라고요. 예, 교장을 모았다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소요는 유식과 관련된 주석서인 장소를 이제 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주석서도요.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 교장을 집대성한 작업은 고려 불교에서 처음 일어난 업적으로 특히 이제 의천의 교장은 송건한 일본 등에 전해져 동아시아 불교 교학의 발전이었다. 자, 교장의 판본은 지금 없고요. 현재는 그 목록직. 이 사람이 이제 그 교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뭐냐면 그 이렇게 목록을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신편제정 교장 총록인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게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신평제정 교장 총록을만 전해줬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신부쌤이 읽을 때 보겠지만 요 관련된 서문이 나왔어. 서문들이. 예, 신평제정 교장 총록.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들었냐면 뒤에 이제 교장을 만들었죠. 교장을 저술하는 어떤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이제 명칭하고 그에 대한 뭐 영향,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하엄 중에서는 의천이 흥원사에서 구조당을 세워서 인도인의 하엄종 조사 9명을 봉환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요건 이제 뭐 각각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의체의 청태조 개천과 이제 그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숙종 때 청태종의 개창은 하엄종, 법상종, 성종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불교 교단의 새로운 종파가 등장해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자, 고려에 청태학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의천 이전까지는 종파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자,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의천은 형 숙종과 그 어머니 이제 뭐냐 이내태우의 후원을 받아서 그 당시 청태종을 개칭했다. 자, 앞에는 청태종의 주 사찰이 국청사였잖아요. 그래서 국청사 창건과 청태종 승가 시신, 그 앞에서 언급했죠. 그래서 이제 청태종의 등장을 알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청태종의 승가를 실시했다는 것은 뭐냐면 정식 교단으로서 국가에서 인정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국정사를 창건하고 나서 이게 완공되니까 의천이 여기 초대 주지로 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청태교학 같은 것들 이제 뭐냐면 강의를 했다 이런 데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의천의 불교통합은 철저하게 그 숙종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의천은 교학을 멀리하는 선종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청태종 수입에 이를 개혁하고자 했다. 이에 이제 새로 개창된 청태종에서는 성종 승려만 참여했고 교단 자체에서 청태종은 성종을 분류했다. 자,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좀 특이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청태종은 원래 이제 그 중국 우리나라 관점을 보면 교종이에요. 예. 왜냐면 그 뭐냐면 약간 탐성적 요소가 있긴 했지만 얘는 이제 불교 경전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념에서 교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교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교종이었다가 선종으로 바뀌어. 어. 이게 참 특이한 거야. 청태종이. 그래갖고 선종이 이제 뒤에 이제 고려 중기에 들어가면 뭘로 나눠지냐면 청태종하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조계종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예. 그래서 2대 종파가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 청태종이 교종이 아니라 선종계열을 분류한 게 이때 이제 청태종 안에 많은 이제 성종 승려들이 들어오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게 청태종 교종이 아니라 선종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법안종 계통의 이제 선종들이 어, 법안종은 이제 그때 선문정리하면서 통합됐다고 했잖아요. 이때 청태종 많이 들어갔다. 근데 이제 그때 청태종은 이제 법안종이나 청태종 안 들어가는 승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리하면서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빠진 승려들 아웃사이드 있었거든요. 그 승려들이 따로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조계종이야.
그래서 조계종 우리가 진을 개창했다고 잘못 알려지는데 조계종 이미 이 과정에서 청태종과 법안종을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승려들이 이 빠져나가고 만든 것이 조계종이고 나중에 진울이 이걸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쪽으로. 자, 하여튼 우리나라 특이하게 선종이 이제 뭐냐면 청태종이 선종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종 승려들이 많이 유입됐고 교단 자체에서도 청태종을 성종을 분류했다. 자, 그래서 이제 청태종에 참여한 승려가 상당수 법안종 계통학인데 강종 때 법안종을 수용한 것은 이후 청태종 계통에 연결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종은 위천에 이제 청태종 개창으로 이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교단을 정비하면서 다시 영향력을 이제 발휘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영향력을 발휘한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게 이제 알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시험은 이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청태종 관련된 내용 볼게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통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얘기한 데 반해서 시민한국사는 그 중에 하나를 떼가지고 좀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 통 있고 어느 부분은 이제 떼어가지고 뭐 중점적으로 보고자 할 때는 그 당시 이제 시민한국사나 후셈 자료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또 중요하니까 또 후셈을 읽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후셈 2004 관련된 내용이 464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태료의 개창과 영향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는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각자 보시고 요것만 끝부분만 볼게요. 자, 의천은 이제 문종의 넷째 아들을 태어났죠. 그러니까 숙종이 자기 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유학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송나라에 건너와서 그 송의 고승, 그러니까 송에 건너와 14개월간 송의 고승을 방문하고 성종 3년에 청건의 장서를 뭐냐면 가지고 귀국했는데 자, 이게 나중에 이제 뭘로 되냐면 촉장경 만들 때, 교장 만들 때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는 이제 요와 송, 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에 25편의 25년 동안 수집한 1010부의 450, 4759의 저술을 가지고 성종 8년에 신편 제정 교장 총록을 편찬했다. 예,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 저서는 불교 서적 목록으로 11세기 무렵의 동아시아 불교 관계 전술을 경향을 보여, 보여주며 의천이 추구하는 사상적 방향을 알려줬다. 자, 여기에는 신라 고승의 저술뿐만 아니라 거란인들의 시기한 저술도 수록되는데 이때 거란인들은 뒤에 이제 내가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했지만 거란은 이제 불교가 되게 발전됐죠. 그래서 대장경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대장경이. 그래서 대장경을 만들 정도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거란에 있는 이제 불교 경전도 그 목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엄이나 유식, 법화, 청태 관계의 저술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뭐가 제외됐냐면 그 선종의 어록이나 연구소를 제외시켰어. 선종은 완전히 제외시키고 이제 이게 한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엄종 계통의 승리였던 균형의 저술은 의도적으로 또 제외. 그래서 선종이나 자기 반대파 적이잖아 같은 하엄종에도 반대파인 균형 저술은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그래서 이거는 군현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음을 보여줬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하원교단을 정리하면서 균형의 하원학에서 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교훈은 없고 교회 치중에서 간이 없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데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을찬이 송에 갔을 때 당시 중국엔 청태조 부흥한 후였다. 그는 청태조 승려했던 종간에게 청태 교관에 대해서 배워 기록했고 을찬은 청태종의 정통에서 교와 간을 전수받았다. 그 다음에 의천은 국내에 이제 구입한 장과 소를 이제 편찮아요. 간행한 한편 청태종 개창에 전력이었다. 장과 소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앞에서 이제 대장경 때 경, 율, 논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논은 이제 경과 율의 주석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논에 대해서 또 뭐냐면 이렇게 주석을 붙이는 게 장과 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천태사교육. 천태사교육은 아까 전에 재간이 지은 거죠. 청태학의 인문서와 같은 게 역할을 했던 건데 그래서 해인사를 간행하면서 15대 국청사를 이렇게 개창하게 됐고 그래서 숙종 2호대 국청사가 완공되자 의천은 초대 주지도 영입하여 초대 천태 교학을 강의했다. 자, 천태종을 개창할 때 성종 승려 1000명을 기반 삼았는데 성종 총립의 승려 6할 치할이 청태에 옮겨갔다고 할 정도 했다. 이때 이제 성종은 그 당시 이제 앞에 군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광종과 영해서 법안종으로 이제 통합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법안종 승려들이 청태종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청태종이 교종이 아니라 이제 성종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조계종으로 이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조계종의 이론적으로 정비한 사람이 뒤에 나오는 진울과 관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청태종이 최초 승가를 치는 고단으로서 공인반응을 의미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청태종은 승가를 치렀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를 좀 볼게요. 자, 의천의 실천면에서 조강금수를 주장하면서 간행이 견획된 기존의 하엄종을 비판하고 기존의 하엄종이라는 건 누굴까요? 균열의 하엄종이죠. 그래서 이제 간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 여기 이제 참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참선과 약간. 예. 아 이게 한자를 제가 잘못 읽었네. 아, 그 처음 읽었던 게 맞았어. 이 통문을 기다가 저도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에 읽었던 게 맞네. 잠깐만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한자를 좀 잘못 읽은 것 같거든요. 견행이라고 처음에 간행이라 있다가 견행으로 있다가 그 왔다 갔다 했죠 제가. 예, 간행이 맞아 간행.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지금 시간관계에서 이제 못 찾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다시 이제 보시면 됐고 간행이 맞아 간행. 견행이 아니라 간행이야. 자, 하여튼 간에.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선종이나 하음종 등 불교 철학 유파들이 가지고 있던 부족한 점을 비판하면서 불교 철학에서 여러 사조들이 있었으나 청태종이 가장 발달된 불교 철학을 주장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의철학대식의 불교 종파 크게 하엄종, 유가종, 뭐 조계종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조계종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이제 그 앞에 법안종이나 총태에 그 참여하지 않는 그런 그 승려들이 만든 선종 계통의 어떤 불교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각 종파 분보 귀족 세트가 연결되면서 보수성이 강하게 띄고 있었다. 자, 이에서 이제 이에 리처는 국왕 중심의 집권 체제는 이제 옹호한 입장에서 불교계 통합을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천의 이제 불교 통합 노력은 일시적으로 왕권을 배경으로 강범위하게 전개되긴 했지만 그의 이제 사후 운벌 체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각 종파의 분립과 대립이 가속화되었다. 자, 그 다음에 청태종 자체는 예종이 제위한 후 수년 동안 인주 이시세력의 특세도 헌화사 중심의 법상률이 압도되다가 인종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 이자겸이 사망 후에 교세가 부흥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후에 다시 청태종이 이제 약화되죠. 그리고 법상종이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자겸 사망 후에 또 교세가 또 부흥하고 왜냐면 이자겸이 이제 그 당시 법상종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청태종이 부흥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뭐 이건 하고 뒤에 이제 수선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시 고려 후기 때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유학의 발달 관련된 내용을 할 텐데요.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이에요. 자, 고려 유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고려 유학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뭐 그렇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간학 지능책 관련돼서 한번 예전 나왔고, 뭐 삼정 고구 계문? 그것도 유학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고려 유학은 이제 크게 네 가지 흐름을 이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고려 초기 때죠.
그래서 이제 고려 초기 때 상대적으로 올 때 이제 뭐냐면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12세기에 비해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이제 그 훈요 10조 같은 경우 보면 이걸 사대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올 때 문벌 귀족 때보다는 좀 더 자주적이었다. 그 의미에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세기 때 숙종에서 뭐 인종 때까지죠. 자, 여기는 문벌 귀족 관련된 내용인데 요 시기 때는 이제 고려 초기 유혹보다는 상대적으로 올 때 유교의 보수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사대적인 유교 사상이 확대됐는데 물론 이제 육두품이 이제 했던 요 시기도 사대적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는 좀 자주적이 있다 보면 요걸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사대적 성격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때 뭐 사학 12도 시험 문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있고 또 그에 대응하고자 여러 왕들이 또 간학 진흥책을 이제 펼쳤잖아요.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 간학 진흥책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무인정권 시기 때인데 자, 요때는 이제 거의 유교가 이제 쇠퇴됐죠. 어. 그래갖고 이제 유교학의 어떤 경세적 기능이나 이념성이 있고 간인들은 단순히 이제 그 무인 집권자들의 어떤 직무 수행을 위한 도구 정도 남아있는 이제 도구 항목으로서만 존속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많은 유학자들은 혼란을 피하고자 산호로 들어갔어. 그래서 되게 현실 도피적이고 고답적인 현학이 발달됐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무인 집권 시기 때 이제 뭐가 발달됐죠? 선종이 발달됐죠. 조계종. 보통 이제 선종이 발달돼야지 성리학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계 심성을 중시하는 선정이 등장하면서 조선 후기 때 성리학의 수용을 바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선적 이해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가 이제 그죠? 요때 이제 뭐가 도입되면 성리학이 도입되죠. 원나라부터. 네. 그래갖고 그때 이제 뭐냐면 뭐 안양이나 대기정이나 이재원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성리학이 이제 들어오겠는데 초창기 성리학은 법경을 중시한 허영의 성리학이에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주자 성리학이 이제 도입되죠. 예, 진짜 초창기 때는 실천성을 강조하는 허용 성리학이 강조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은 나중에 있지만 대의와 명분을 이제 강조하는 학문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서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 거쳐서 했다. 고려 초기 때는 좀 상대적으로 때 12세기보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12세기는 유교가 보수화되죠. 문벌 귀족들이 이제 하면서 유교가 보수화되고 납시기보다 더 사대적이었다. 그래서 사학 시위도 뭐 가닥 진입책 이때 나오고요. 무인 집권기 때는 이제 도구 과목을 이제 전락하고 다만 선종이 받아들이면서 성리학 수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다음 원나라 침입기는 간섭기 때는 그 당시 이제 허영을 중심한 성리학이 원나라부터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학의 발달 과정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는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채용되어 크게 발달했다. 강종이 가거제도를 실시하고 성종이 유신 최승로의 보필을 받아서 숭유정책을 실시했으나 유교는 정치적 사상체계로 성립되면서 학문적으로 크게 발달하게 됐다. 특히 지배층 귀족이 문신들을 구성하고 문치주의를 포박에 따라서 숙문풍주가 더했다. 자, 고려의 유학은 귀족 정치의 전성인 문종 때 크게 번성했는데 해동공자라고 이제 칭송받는 최충이 구제학당을 열었죠. 예. 그래서 이게 사학 시위도의 이제 어떤 그 호시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최충의 구제학당은 뒤에 그의 시호를 따서 문헌공도라고 해요. 예, 문헌공도는 문헌공을 따는 도자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자는. 자, 그래서 이들 본부에 해서 차례로 이제 11개의 사제가 이제 뭐냐면 서입되고 이들 12제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숙이죠, 사숙. 그래서 사숙이 설립되고 나서 이걸 12도로 했다. 그래서 이 12도를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12도에서 뭐 했냐?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지공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 장소였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기죽지 자제들이 다투어 입학해서 경학, 사학, 문해 등을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좀 학문적인 차원에서 이제 더 보자면 자, 이때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한당 유학은 홍보 유학이죠. 한당 유학은 홍보학적 유학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송나라였죠. 송나라에선 송학, 이학 예,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형이삭적인 유학들이 등장하는데 요게 고조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갖고 요때 이제 유학들 특징 보면 기본적으로 홍보학이지만 그렇지만 성리학적인 이때 성리학이란 건 송학을 얘기해요. 형이삭적 이학. 그래서 뭐 이와 기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유학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성리학하면 주작이라고 해서 남송 때 그 주의만 연상되지만 이미 북송 때부터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나 중용 같은 것들이 강조되는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사학이 이제 융성하면 국가 권력 입장 볼 때는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 시험에서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그 어떤 간접학교에서 국가교육에서 그 당시 이제 여기에서 익힌 어떤 국왕 중심의 어떤 유교 정치를 익혔던 사람들 시험 봐서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어떤 그 충신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부했던 이제 사람들, 12도에서 공부했던 애들은 이런 건 없죠. 그냥 시험 과목에서 이제 기술적인 것만 습득해갖고 들어오면 이들이 충성심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문벌 귀족들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왕권을 펼쳤던 왕들은 뭐냐면 가낭을 뭐냐면 그 가낭을 국자금이죠. 세태한 국자금을 다시 부흥시켜서 거기에서 최대한 이제 사람들 공부시켜가지고 관리 뽑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이제 신하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이제 사학 시비도에 대응하는 가운데서 간학 진흥책을 숙종이니 예종이니 인종이니 여러 왕들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지상당 관련된 문제에서 요런 간학진흥책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할게요. 예.